안녕하세요. KO 모의논술 해설특강 인문사회 2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특강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2-2는 포뮬라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로 보면 전체 직원의 집합을 U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노테이션이죠. U라고 하고 40세 미만 직원들의 집합을 Y, 안정을 더 중요시하는 집합을 A라고 합니다. 이 경우 40세 이상의 직원들의 집합은 Y 여집합,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직원의 집합은 A의 여집합, A라고 하는 것이 안정을 더 중요시하는 직원들의 집합이었죠. 그리고 이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즉 실제 U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U라고 하는 집합은 Y라고 하는 집합과 그리고 Y의 여집합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U라고 하는 집합은 다른 분류 방식으로 A라고 하는 집합과 A의 여집합의 सब셋, 즉 부분집합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가 40세 미만 직원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40세 미만 직원들의 집합을 Y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40세 미만 직원의 비율이 40%라고 상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확률, 이 PY는 0.4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여집합의 확률은 당연히 0.6이 되겠죠. 40세 미만의 직원들이 안정 또는 성장을 더 중요시할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표기됩니다. 그래서 이 PA of Y는 Y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A의 조건, 즉 그것이 0.2로 나와 있고, 그리고 Y라는 조건 하에서 A의 여집합, 그것은 0.8이라고 나옵니다. 40세 이상 직원들이 안정 또는 성장을 더 중시할 조건부 확률은 위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부터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이 정보로부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죠. 즉 A를 가정했을 때 A를 만족하는 가정 중에서 Y를 만족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Y 값을 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퀀터티인데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것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식에 의해서 이 안쪽에 있는 조건 부분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 두 개의 교집합 부분이 분자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온 것은 P, A, Y 이것을 구하는 것을 이 식을 이용하면 이 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 P의 Y 교집합 A over P의 Y,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이제 분모를 이제 양쪽에 이제 곱해줘서 구하면 이제 이 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에 PA over Y 여기 이 조건은 이 위에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0.2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0.2가 되고, 그 다음에 PY는 이 위에서 계산한 이 부분에서 0.4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0.4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0.2 곱하기 0.4니까 0.08이 나올 수 있겠죠. 분모의 경우는 A의 P를 구하는 식을 바로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집합은 A와 Y와의 교집합과 A라는 집합을 Y의 여집합과 해줘.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A라는 요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 여기 A 교집합 Y 부분하고 A와 Y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두 개는 이제 디스조인트, 즉 교집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Y하고 Y라는 집합과 Y의 여집합은 이제 서로 여집합 관계죠. 따라서 우리 A라는 집합은 A와 Y의 교집합 부분과 그 반대쪽에 있는 A와 Y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공통적인 부분은 없다. 라는 점에서 A라는 부분의 P는 그 각각 지금 얘기했던 요 집합, 요쪽 부분에 여기 요 부분과 요 전체에 대한 계산인데 요것과 이것의 공통적인 부분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요 부분과 뒤쪽에 있는 여기 부분,
이쪽을 계산하는 P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PA 교집합 Y는 저 위에서 구했습니다. 여기서 구해서 0.08로 이미 계산해서 이것은 이미 0.08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0.08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것은 다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다시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의 조건부 확률, 이 부분을 다시 써보면 P의 A, Y 여집합의 조건 하에서 A의 확률. 자, 이것은 이 조건부 분모에 들어가는 부분이 P의 Y의 여집합, 그리고 여기가 P의 A 교집합 Y의 여집합.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식에서 이제 양변을 이제 곱해주면 P의 Y 여집합 이 부분을 이제 곱해주면 바로 이제 여기 분자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인 이 부분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PAY 여집합, 이 부분 곱하기 P의 Y 여집합, 이거 곱하기로 나타낼 수가 있고, P의 Y 여집합은 저 위에서 0.6으로 이미 계산을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PA의 Y 여집합, 그래서 이 부분은 컴플릿 부분, 여기죠. 여기 부분이 0.7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7로 계산이 돼서 0.7 곱하기 0.6이니까 당연히 이제 0.42, 최사식으로 해서 0.42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A 조건 하에서의 Y값.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인 P의 A 분의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위의 교집합 부분은 계산한 거에 의해서 0.08로 계산을 저 위에 했었고, 그 다음에 PA 부분은 지금 계속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PA 부분을 계산한 게 하나는 0.08이었고, 여기 있죠. 0.08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0.42. 그래서 0.42. 그래서 분모를 계산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0.08 더하기 0.42니까 이제 0.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0.5가 되고 분자는 0.08이 되니까 이게 이제 0.5니까 이제 2분의 1이니까 위에다 2를 곱해주는 것과 똑같아서 이것은 0.16으로 계산이 됩니다. 문제 2-2는 재심은 마와 바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이 배점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놀이공원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없이 높아질 때, 자,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P가 무한대로 갈 때를 이야기하겠죠. A의 효용을 알파, X, Y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5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의 경우와 같이 놀이공원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없이 높아질 때 두 사람이 모두 0 이상의 효용을 누리면서 놀이공원에 월 평균 0.5회 이상 가게 되는 X와 Y의 조합이 존재할 조건을 알파와 베타의 식으로 제시하시오. 그래서 이건 15점이 배점돼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함수의 극한을 구하고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 P가 들어가 있는 요 수식 부분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P가 무한대로 갈 때 금방 보실 수 있는 것이 그냥 대충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퀘어 루트의 무한대, 그러니까 P가 무한대로 가니까 3P도 무한대로 가겠죠. 당연히 4P의 제곱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고 그거에 스퀘어 루트를 한 것도 무한대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가고 뒤에 있는 2P, P가 무한대로 가니까 2를 곱한 2P도 당연히 무한대로 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잘 보시면 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이제 컨주게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 위에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스퀘어 루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옆에 2P인데 이제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에 이제 컨주게이트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분자가 정확하게 요 부분이 이제 원래 주어진 식이죠. 근데 주어진 식의 형태는 비슷한데 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컨주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요 부분을 더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위아래 똑같이 곱해줍니다. 이것은 똑같은 값을 위아래 곱해줬기 때문에 수식이 똑같게 되죠. 요거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이제 스퀘어 루트의 요 값의 제곱 마이너스 2p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분자 부분이. 그래서 이제 분자 부분은 4p의 제곱 더하기
3p. 왜냐면 스퀘어 루트의 제곱을 한 것은 같은 값이 그냥 원래 그 값이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 것 값이 이제 p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p 값은 양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그대로 절대값 없이 나올 수가 있고, 요거 값이 되고 요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것의 제곱은 마이너스 4p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4p의 제곱과 4p의 제곱은 캔슬이 되니까 나머지 3p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가 3p만 남는 형태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p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은 어디로 가냐면 역시 3p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이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한 것처럼 이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값 3p도 무한대로 가고 4p의 제곱도 무한대로 가죠. 따라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여전히 무한대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의 스퀘어 루트를 한 것도 여전히 무한대로 가죠. 따라서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므로 이 분모도 여전히 무한대로 갑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폼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도 실수로 이게 약분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1,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다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나눠주는 방식이 있죠. 자, p가 무한대로 두 개를 보내는 가장 큰 키 역할을 하니까 분자와 분모를 여기를 이 p로 나눠주고 분모도 역시 p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3p를 p로 나누면 당연히 3이 되겠고, 자, 이 뒤에 분모 중에 더하기 2p에 있는 2p를 p로 나누면 당연히 2만 남겠고,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4로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제 p분의 3, p 하나는 약분이 되고, 그래서 p분의 3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분자는 그냥 숫자고, 분모 중에 오른쪽에 있는 2는 그냥 숫자고,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4도 역시 그냥 숫자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p가 무한대로 갈 때 p분의 3은 0으로 수렴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스퀘어 루트 안에 4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3.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 스퀘어 루트 4인데 스퀘어 루트 4는 2죠. 2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4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p가 한없이 커질 때 이 주어진 식의 극한값은 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A의 효용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수렴을 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즉 P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효용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의 효용이 0 이상이 될 조건, 즉 A의 효용은 아까 저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A의 효용이 요게 이제 A의 효용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효용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B의 효용이 0보다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수학적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등식을 조합해 보면, 자, y는 하고 표현하면, 자, 첫 번째 요 조건으로부터 이제 y는, 그래서 이제 요 조건이 오른쪽에 나올 거고요. 요 조건에서 요 y를 두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제 두 번째인 왼쪽 조건 요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래프를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x와 y의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일단은 요 조건으로부터 우리 어떤 방정식을 하나를 얻을 수 있냐면, y는 이제 경계선에 해당되는 것이 y는 4분의 3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1차 이제 식인데, 이제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y 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알파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어딘가 여기 있겠죠. 근데 기울기는 이제 4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나타내는 것이 표현이 하나가 나올 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조건에서 이제 하나의 식이 나올 텐데, 이 조건에서 이제 하나는 경계를 나타내는 것은 y는 4분의 1x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y절편이 베타가 되죠. 이때 베타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베타는 양수입니다. 자, 양의 상수라고 했죠. 알파 베타는. 따라서 저 y절편에 해당되는 베타는 여기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울기는 4분의 1인데 조금 아까 그렸던 얘의 기울기가 4분의 3이 그린 게 이렇게 그렸다면 얘의 기울기는 4분의 1이니까 이거하고 평행하지도 않고 이거보다 기울기가 좀 작아야겠죠. 따라서 이걸 그래프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그래서 여기까지만 조건을 따진다면 이제 요거를 만족하면, 예를 들어 요 조건을 이제 다시 쓰면 요걸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건 요 이퀄이 이렇게 되지만, 요거를 이제 부등호로 표현을 하면 요거가 이제 요거를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거보다 이렇게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 하나는 이제 요 식인데, 요 식에 대해서 요게 이제 경계선이 있는 건 이제 이퀄이 되는 거고, 요거가 이제 부등호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4분의 3 x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위에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식은 사실은 이제 여기 정도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x는 이제 x, y는 방문했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왼쪽이나 y 쪽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쪽이 될 것인데,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조건이 더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은 요 두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요것과 요것을 봤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x, y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거에 있는 값이 요거의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즉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 4분의 3x,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4분의 1x,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알파 값을 양변에 더해주면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죠. 따라서 이것은 4분의 2x니까 이것은 이제 2분의 1 x 값이 돼서, 요 값은 바로 이제 x가 2 곱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습니다. 그래서 x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1을 곱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요 조건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x가 0.5보다 커야 됩니다. 즉 x가 0.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면 x가 여기니까 0.5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0.5가 여기 정도에 있을 수도 있고요. 0.5가 여기 정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0.5가 여기 정도 있다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 영역은 이쪽인데, 이 0보다 여기쪽으로 가면 두 개 만족하는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그 부등식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겠죠. 따라서 x가 0.5 정도가 여기 정도에 있어줘야, 그러면 요거보다 x가 크거나 같은 부분, 즉 요쪽 부분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요걸 모두 만족시키는 부분이 요 공통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가 0.5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요 갖고 있는 거, 요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x는 0.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여기다 붙이면, 결국은 이제 여기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값이 0.5보다 크거나 같다. 요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요 조건 때문에 양변을 이제 2로 다시 나눠주면 요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x가 0.5 이상이면서, 그리고 a의 효용과 b의 효용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2의 해설 부분에 해당됩니다. 2-3번 문제는 노동력 확보 정책이 부재하였을 때 몇 년 이후 고령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를 초월하게 되는가. 자, 그래서 이때 실제 답을 구할 때 스퀘어 루트 34가 5.8과 5.9 사이에 있음을 이용하여 답을 구할 것. 자, 두 번째 문제는 노동력 확보 정책이 부재하였을 때 X년 이후 K국의 생산 가능 인구를 Q0라고 하면, 그림과 같이 함수 QX와 Q0X 사이의 면적 S는 현재부터 X년까지 증가한 누적 생산 인구 GX라고 한다. 현재부터 향후 50년까지 노동력 확보 정책으로 늘어난 생산 가능 인구가 최대가 되는 A값 및 이때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시면, 노동력 확보 정책이 부재하였을 때, 자, 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령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를 초월하게 되는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노동력 확보 정책의 부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에서 A가 노동력 확보 정책의 강도를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따라서 실제 노동력 확보 정책이 부재하였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A가 0일 때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 위에서 Q는 되게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A가 0일 때의 값이므로 A를 대입하면 아주 간단하게 Q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000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1차 함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P라고 하는 요 함수와 Q라고 하는 요 함수가 만나는 지점, 자, 요 지점, 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만나는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PR라는 함수하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제 Q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두 개를 놓고, 두 개를 이퀄로 놓고 계산하면 그 교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 하나와 다른 함수 두 개 만나는 교점을 찾을 때는 그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풀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000이라고 하는 q 함수라는 것과 그리고 20x 더하기 700, 요 px 두 개를 교점으로 놓고 두 개를 이퀄로 놓고 풀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걸 조금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가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 스퀘어 루트 34는 이것도 음수니까 이거는 음수가 되죠. 음수는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이 문제상에서는 음수 현재 시점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거니까 음수가 의미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양수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것이 바로 교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고령인과 생산 가능인과 같아지는 지점은 바로 이것을 만족하는 요 연도가 되겠죠. 여기서 주어졌기 때문에 루트 34라는 값이 5.8과 5.9 사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x값은 48과 49 사이에 있도록 합니다. 즉 x값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8. 무슨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만나는 교점은 48.xx 년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추월하는 즉 고령 인구가 생산 가능인을 추월하는 것, 즉 이 고령 인구 부분이 이 생산 가능인 파란색을 추월하는 인구는 요 48. 점점점을 통과하는 그 다음 해인 49년 이후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동력 정책 확보 정책이 부재했을 때를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역시 A가 0일 때를 가정하고 갑니다. 따라서 이 Q of X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Q of 제로는 A가 0일 때의 값이니까 Q0의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000이라고 하는 함수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함수 Q가 있고 Q0가 있는데 두 사이의 면적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 그림상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Q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고 Q0라는 것이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면적, 즉 Q0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Q는 이제 뭔가 정책을 썼을 때 올리는 정책이니까 이 사이가 되고 QX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면적, 여기서부터 있는 여기 사이 면적인 요 S를 구하기 위해서는 0과 X까지 요 콘서트인 QX에서 Q0 함수를 뺀 것을 적분하면 정적분 형태로 표현하면 나타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현재부터 향후 50년까지의 노동력 확보 정책으로 늘어난 생산 가능 인구는 G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50년까지니까 요 X자리에 50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50년까지의 확보된 그 생산 가능 인구. 그런데 그것이 이제 A를 내가 어떤 정책을 쓰는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50을 집어는 이제 이 정적분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정적분의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대입을 해봅니다. Q of X는 이것이 QX가 되죠. 이것이 이제 QX라는 함수가 되고, 이 부분이 Q0 함수가 됩니다. 그 두 개를 이제 뺀 것을 정적분하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나와 있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이제 서로 캔슬이 되고 여기과 이것은 서로 캔슬이 되죠. 따라서 남은 것은 요 안에 있는 간단한 2차 함수만 남고,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정적분과 무관한 상수죠. 그래서 이것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x제곱의 정적분을 구하면 3분의 1의 x3승이 되죠. 그것을 0부터 50까지 정적분을 하면 50 정적분 값이 이렇게 되고, 이제 50을 대입한 것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은 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g of x라는 함수가 a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한 문제는 현재부터 향후 50년까지 노동력 확보 정책으로 들어간 생산 가능 인구가 최대가 되는 A값 및 이때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때 GA라고 하는 요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 지역의 x는 이제 3차 함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 A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미분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을 구하면 이 앞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두고 여기로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a-1 곱하기 a-2 그리고 앞에 적당한 상수가 있는 이런 표현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0으로 놓고 구한 값 그것이 바로 그 값을 나타내는 a 값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그런 a 값은 1과 2가 돼서 a가 1과 2가 되는 값에서 극값이 됩니다. 어떤 것은 극대가 되고 어떤 것은 극소값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표를 계산할 건데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GA는 A에서 극대값, E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 미분을 구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미분값의 부호를 계산해보면 우리가 이제 갈라지는 지점은 0과 이 극값인 1과 2가 되죠. 그래서 요 값 0과 1 사이는 미분값을 구하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요 1과 2 사이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A가 0과 1 사이는 증가함수 이렇게 되고 1과 2 사이는 감소함수 그리고 2보다 크면 다시 증가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지역 A는 그냥 A 값을 1을 대입해서 쭉 계산을 쭉 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타내지고 GA2 값은 쭉 E 값을 대입을 해서 쭉 계산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은 여기와 여기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함수는 그러면 그래프가 당연히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0일 때 0이니까 A 값이 여기 있고 G의 A의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 0일 때 0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가고 A가 1일 때와 2일 때 값의 극대 극소값을 가지니까 A가 1일 때 극대값을 갖고 A가 2일 때 극소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간은 요거와 요 사이니까 이까지만 보니까 요 구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이 극대값인 여기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죠. 최소값은 물론 여기서 갖게 되지만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극값, 즉 A가 1일 때, 그래서 향후 50년 이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생산 가능 인구는 노동 강도 상수가 1일 때, 즉 A가 1일 때 요 값을 구한 요 값의 만명 우리가 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2-3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설 특강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